신중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기기 B파트 강의를 하고 있는 마틴 교수 김웅영입니다. 5차 시 강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슬립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손실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슬립이 사실은 여러분들 어제 4차 시 설명을 들으시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슬립이 좋은 개념인가요? 나쁜 개념인가요? 그렇죠. 네. 손실에 대한 개념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슬립은 방해 요소입니다. 그렇죠. 미끄러짐 정도이기 때문에 출력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우리가 현상에서 발생할 유도기 현상에서 발생되는 안 좋은 그 손실입니다. 그래서 그 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 손실을 방지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슬립에 대한 개념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원을 하나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입력 측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력 측에서 출력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출력으로 나옵니다. 출력. 근데 제가 여기서 입력을 100%를 보내요. 100%를 보내면 출력에서 이렇게 100%가 나오면 너무나 좋겠어요. 근데 항상 유독이든 전기공학에는 이 중간에 손실이라는 것이 발생이 돼요. 물리적으로. 자, 지금은 유도기에서의 입력과 출력 관계를 보고 있어요. 근데 유도기에서는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더 보게 되는 거죠. 이 전동기에서 전기를 받아서 어떠한 힘을 전달할 때 100이라는 힘을 입력을 해서 출력으로 나오면 좋은데 이 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손실이 나옵니다. 동손이 나오고요. 철손이 나옵니다. 자, 유독이 우리 어저께 지난 시간에 구조에서 보면은 주로 주 성분이 뭐가 있나요? 주 성분. 유도기를 구성하는 성분이 철, 구리, 끝. 두 가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철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철손, 구리, 코일이죠. 코일. 네. 코일에서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동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입력 측을 우리가 P2라고 우리가 명칭을 정하죠. 그리고 출력은 P라고 정하겠습니다. P. 그리고 이 손실 중에 오늘 살펴볼 것은 이 동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PC2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명칭을. 자, 그리고 결국엔 이 PC2는 결국 어떻게 돼요? 입력에다가 여기서 손실이 뭐가 있어 유도기에서? 그렇죠. 슬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PC2는 P2 입력치에다가 슬립을 곱한 값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이 결정이 되겠네요. 자, PC2라는 놈은 슬립에다가 P2를 곱한 값과 같다. 그죠? 제가 중요한 공식 하나 또 알려드렸어요. 제가 별표 친 이유 뭐예요? 네, 시험에 나와요. 공식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가지 식이 나오면 이것을 변형한 식들이 또 따라서 패키지로 붙습니다. 그거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자, P2는 슬립분의 이제 이게 P 값을 주는 거야. 처음에는 지금 PC2 값 구했잖아요. 그죠? 이제 P2 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관계가 또 수학적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PC2가 된다. 하나 했어요. 네. 그리고 P2 값 줘요. PC2 값 줘요. 슬립 구해라. 이렇게 나와요. 슬립. 그럼 어떻게 해요? 요거랑 바꾸면 되죠? 네. P2분의 PC2가 되죠. 이해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또 하나 볼게요. 주파수도 마찬가지예요. 주파수가 입력 주파수, 출력 주파수가 있는데 주파수 2차 주파수를 F2라고 했을 때 1차 주파수와 같으면 좋겠는데 무엇이 있다? 손실이 있다. 슬립이 들어갑니다. 이해하시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러면은 슬립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가장 중요한 게 공식이 무엇이 있는지. 자, 슬립은 ns분의 ns 마이너스 n이다. 갑자기 생뚱맞아요? 이게 뭐예요? ns 뭐죠? ns 뭐예요? 동기속도의 마이너스 n 뭐죠? 내 속도, 회전자 속도죠. 아, 이게 슬립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회전자 속도를 한번 구해보면 1 마이너스 s의 동기속도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리고 오늘 배웠던 PC2 슬립에 무엇을 곱해요? P2를 곱하면 된다. 그리고 주파수 F2는 슬립에다가 F1을 곱한 것과 같다. 제가 요거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꼭 이해해 주십시오. 암기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네 가지에서 공식에서 예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 공식을 기반으로 해서 관련된 문제를 한번 연수 문제를 제공된 책에 전기 기능상 책에 보시면 요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나갈 것은요. 단상 유도 전동기 회전 원리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단상 유도 전동기 회전 원리. 자, 우리 삼상 유도 전동기는 회전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X축, Y축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단상이잖아요. 단상은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죠? 파이가 상이고 1 단상. 그죠? 상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럼 파형도 몇 개요? 파형 당연히 그러면 이렇게 볼록 이렇게 하나야겠네요. 그죠? 맞죠? 네. 그리고 여기가 0이라고 하면 돼. 0인 기점으로 위에를 플러스, 여기 밑에는 마이너스. 그쵸? 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들어가는 방향과 나오는 방향이 있었어요. 나오는 방향은 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은 앙페르의 오르나서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엄지손가락이 여기고요. 네 손가락 구부러진 게 요 방향은 되죠? 요건 이제 반대 방향이 되고요.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요 파형에 대해서 한번 요렇게 해서 타임 스케줄을 한번 볼 거예요. 여기 이제 T1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를 T2라고 볼게요. 그리고 다시 여기를 T3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T1과 T2와 T3 요건 상이 하나니까 뭐 여기에 구분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보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T1은 어떻게 됩니까?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T2는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T3는 플러스. 이렇게 됩니까? 굉장히 단순해요. 그죠? 그러면 회전 원리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릴게요. 똑같이 하나, 둘. 자, 상이 하나니까 이렇게밖에 안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요 상을 우리가 A상이다. 이렇게 봤을 때. 그죠? A상. 그러면 여기가 A상이 되고요. A 다시가 되죠. 여기도 A 다시. 자,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A상이 어떻게 돼요? T1 때는 여기가 플러스. 그죠? 들어가요? 그럼 여기가 나오겠네요. 자, 이게 T1이에요. 이건 T2.
자, T2 때는 마이너스네. 그럼 여기가 나와. 그럼 여기 들어가겠네. 그래요? 하나 더 그려볼까? 얘가 A 다시. 자, T3 뭐야? 들어가. 그죠? 나오죠? T3죠?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자,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회전 자개가 형성이 돼요. 그죠? 요거는 반대쪽이 되겠죠? 그럼 요렇게 형성이 되겠네요. 요거는 요렇게 되고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요것은 요렇게 형성이 되죠? 요렇게 형성이 되고 요렇게 형성이 돼서 반대로 돌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요거는 다시 또 요렇게 되니까 요렇게 되고 요 방향으로 요렇게 되고 반대 방향으로. 여러분 회전 돼요? 어. 위에 있다가 아래에 있다가 그죠? 이것도 다시 위로 가고 위아래 위아래. 우리 노래에도 있죠. 위아래 위아래. 그죠? 네. 회전이 안 돼요. 회전이 안 된다. 회전이 안 됩니다. 이 상 하나 가지고는 절대 회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는 회전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회전을 시킬까요? 자, 어떻게 회전을 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요런 회로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우리가 요렇게 코일을 하나 만들어요. 요게 이제 운전 코일이라고 합니다. 운전 코일. 사실은 요 코일에 아무리 지금 상 하나 있는 것이 이 코일 하나 있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죠? 이 코일 하나는 아무리 운전을 해봐야 어떠한 회전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다가 보조 회로를 하나 써요.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자, 보조 회로를 요런 식으로. 요거 뭐죠? 요거 하나 달고요. 그 다음에 코일을 또 하나 달아요. 요건 코일이에요. 코일. 요건 뭐죠? 자, 우리가 요런 표시가 있고요. 여기 좀 또 길어요. 그리고 똑같은 모양의 표시가 있어요. 자, 요 놈은요 길이가 틀리죠. 하나는 길고 하나는 작아요. 이거는 DC 전원에 대한 심벌이에요. 그죠? 자, 요거는 크기가 똑같이 나란히. 요것도 이제 콘덴서 표시예요. 콘덴서. 네. 콘덴서 C. 그쵸? 이해되시죠? 요건 C예요. C고, 여기에서 이제 운전 코일이면은 이게 여기도 코일을 하나 또 하나 직렬을 이렇게 여기 코일 콘덴서와 직렬로 연결합니다. 이게 콘덴서예요. 콘덴서에다가 직렬 연결하는 코일. 이거는 우리가 기동 코일입니다. 기동. 자, 이렇게 보조 회로를 회로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한번 그러면 회전이 되는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요거는 지울게요. 이건 지우시고, 자, 다시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T1, 빨간색 그냥 할까요? T2, T3. 자, 그래프를 하나 그릴게요. 요 검정색으로 해야겠네요. 이러한 그래프에 처음에 우리가 상이 하나 할 때는 이러한 형태로 운전을 했었죠. 여기가 0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자, 여기에서 보조회로를 하나, 기동 코일이 달려있는 콘덴서와 기동 코일이 달려있는 보조회로를 하나를 만들게 되면요, 상에 하나 더 이렇게 운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 이상하게 그려졌네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요 놈을 A라고 하고요. 요 놈을 스페셜 하니까 S라고 할게요. 스페셜 S. 그죠? 그랬을 때에 한번 회전에 대한 범주를 보겠습니다. 요쪽 부분에 이렇게 T1이고요.
그리고 여기 요 부분에 T2 그리고 여기 반주기마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T1, T2, T3 이렇게 쓰고요. 자, A하고 S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A하고 S하고. 자, A하고 S하고 나눴을 때 T1은 어떻게 되죠? T1일 때 A는 플러스, 그죠? S는 플러스죠?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죠. 밑에 있잖아요. 요 부분에 밑에 있잖아요. 좀 애매한가요? 요 부분에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리고 T2는요. T2를 보시면 둘 다 어디 있어요? 밑에. 마이너스, 그죠? 이해되시죠? 자, T3는 어떻게 되나요? A는 요 밑에 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그리고 스페셜 S는 위에 있고 플러스. 요렇게 되네요. 자, 요랬을 때 한번 원을 그려볼까요? 회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세 개를 요렇게 나란히 그리고요. 요건 좀 이상하네요. 다시 그릴게요. 자, 나란히 그리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상이 하나 두 개잖아요. 그죠? 두 개이기 때문에 A상 맞은편에 있는 놈을 A 다시 상, 그죠? 그리고 여기를 S상, 그리고 요 놈을 S 다시 상,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다 똑같이 A상, A 다시 상, S상, S 다시 상, 그죠? 마지막으로 A상, A 다시 상, S상, S 다시 상이라고 했을 때, 자, 보겠습니다. T1이죠? 요 놈이 지금 T1이에요. T1, 요 놈이 T2, T3입니다. 그죠? 자, 이랬을 때, A는 플러스죠? 들어가요. 그죠? 반대편은 나오겠죠? S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요 놈이 들어가고 요 놈이 나오겠네요. 맞나요? 네. 자, T2일 때 마이너스 요 놈이 들어가요. 나오죠? 나오고 요 놈이 들어가죠. 그리고 S는 요 놈이 들어가고 요 놈이 나오겠죠. 그죠? 네. 그리고 T3일 때 T3는 요 놈이 나오고 요 놈이 들어가요. 그리고 요 놈이 들어가고 요 놈이 나오겠죠. 맞죠?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가고 나와야 되는 개념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자, 같이 볼게요. 요거는 방향이 요렇게 되니까 요 방향으로 요렇게 돌아가고요. 색깔을 다르게 보여드리는 게 차별이 되겠네. 자, 요거는 요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요런 모양으로 회전이 됐고요. 그쵸? 자, S는 또 요게 요 방향이죠? 요것도 요 방향. 그러면은 요렇게 돌아서 요 방향으로 돌겠네요. 맞아요? 그러면은 검정색으로. 요거는 요렇게 돌죠? 검정색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돌아서 요 방향으로 도네. 그죠? 그리고 또 요거는 요렇게 돌아요. 요렇게 도니까 요 방향이 되고 요거는 요렇게 돌겠네요. 요렇게 되니까 요 방향이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자, 이 빨간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돌고 돌아갔네요. 그죠? 회전이 어떻게 됐어요? 회전이 되네요. 회전한다. 드디어 회전시켰습니다, 여러분. 박수 치십시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선풍기를 가장 보세요. 가장 이 유도전등기에서 단상 유도전기 대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선풍기인데, 이 선풍기에서 보시면은 이 보조 회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돌기 없기 때문에 기동 코일, 얘는 뭐냐면 요 회로는 기동 시에만
기동 시에만 연결됐다가 기동이 끝나면은 운전 코일에만 전류가 흘러서 계속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회전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요거를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그림과 같이 한번 설명드린 것을 자 말로써 한번 제가 적어 볼게요. 자, 일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회전한다. 드디어 회전시켰어요 우리가. 자, 단상 유도 전동기는요, 별도의 기동 방법이 필요하죠? 우리 확인했잖아요. 그죠? 필요하다. 그리고 기동 후에는요, 어떻게 돼요? 콘덴서 회로. 이게 뭐예요? 기동 회로. 에서 분리시킨다. 자, 여러분, 제가 굳이 말로 계속 했는데 여기에다가 요 문구를 적은 이유가 왜 적었을까요? 이제는 좀 눈치채시죠? 네, 시험에 나와요. 네, 회전한다. 단상유도 전동기는요, 별도의 기동 방법이 필요한데요. 기동 후에 콘덴서 회로, 즉 기동 회로에서 분리시켜서 운전 회로로 운전이 된다. 여기까지 오늘 다 마스터 하시면 100%다 하신 겁니다. 네. 자, 이 강의 5차시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6차시 강의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